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 가족 네 자매가 전부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심지어 부모님조차 처음엔 믿지 못하셨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가 왜 하나같이 한국에서 사랑을 찾게 된 걸까요? 우연? 운명? 아니면 한국 남자들의 치명적인 매력 때문일까요? 사실 저는 절대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2주간의 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카에데예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게 제 꿈이었고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한국, 솔직히 말하면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은 원래 꽤 보수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3명의 언니들이 차례대로 한국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였나? 다들 왜 거기로 가는 거지? 제일 먼저 레이카 언니가 한국으로 떠났어요. 언니는 원래 똑똑하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한국인 사업가를 만났어요. 처음엔 가벼운 인연인 줄 알았는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 부모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레이카, 너 정말 한국에서 살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난감한 얼굴로 물으셨죠. 네, 저 이 사람 정말 사랑해요. 언니는 당당했어요. 결국 부모님도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그리고 사오리 언니가 두 번째로 한국행을 택했어요. 언니는 원래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레이카 언니의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갔다가 거기서 한식 요리사를 만났어요. 사오리야, 너도 한국이야? 제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어요. 응.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고 사람들도 좋아. 그리고 이 사람 너무 다정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특별한가? 마지막으로 미유 언니가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 이유는 더 황당했어요. 카에데, 나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뭐? 언제? 지난번 한국 갔을 때 카페에서 우연히 부딪혔는데 그게 시작이었어. 세상에, 커피 한 잔으로 결혼을 결정했다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3명의 언니가 전부 한국 남자와 결혼하다니. 주변에서도 다들 신기해했어요. 카에데, 너도 한국에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농담처럼 물었어요. 아니, 절대 안 가. 나는 일본에서 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면 언니들이랑 형부들이 너도 한국에 살아야지 라고 할까봐 걱정됐어요. 저는 일본 생활이 좋았고 굳이 한국에서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언니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한국에 가야 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카에데야, 그래도 너 혼자 안 갈 수는 없잖니.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단 2주만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한국에 정착하는 일 같은 건 절대 없을 거야. 하지만 몰랐어요. 그 2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결혼식만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가야지. 기내에서 내리고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입국 심사대가 정말 빨랐어요. 일본에서도 입국 심사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인 적은 없었어요. 별다른 질문 없이 도장을 받고 나오니 벌써 수화물 찾는 곳이더라고요. 공항이 엄청 크네. 그리고 엄청 깨끗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좋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공항이 크고 깨끗하다고 해서 나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때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카에데, 도착했어? 응. 이제 나가려고 해. 공항 버스를 탈래? 아니면 지하철? 택시는 비싸. 전 당연히 대답했어요. 택시 타는 게 편하지 않아? 하지만 언니가 피식 웃었어요. 여긴 대중교통이 더 편해. 버스 타고 와.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언니 말대로 공항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 와이파이랑 충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비행기 아니고 버스 맞아? 의자도 엄청 넓고 깨끗했어요. 일본에서도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본 적 있지만 이렇게 쾌적한 버스는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그냥 버스일 뿐이야. 한국에서 살고 싶어지는 건 아니야. 버스에서 내려 언니 집에 도착하니 3명의 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카에데, 진짜 오랜만이야.
여행은 어땠어? 비행기에서 피곤했지? 언니들이 저를 꼭 껴안았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조금은 반가웠어요. 응. 그런데 한국 진짜 덥다. 그때 형부들이 나왔어요. 3명의 한국인 형부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카에데, 드디어 한국에 왔네. 피곤할 텐데 일단 들어와서 쉬어. 일본에서 뭐 먹고 왔어? 전 조금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진 않거든요. 저는 형부들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카에데, 편하게 있어. 일본에서 온 가족이니까. 형부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색했어요. 언니들은 저를 위해 한식을 준비했어요. 카에데, 이거 삼겹살이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야. 저는 삼겹살을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고기를 직접 구워 먹어?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그리고 이건 쌈장이야. 언니는 상추에 고기, 마늘, 쌈장을 올려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이걸 한 입에 먹으라고? 망설이다가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짭짤한 고기랑 고소한 쌈장이 조화로웠어요. 맛있지? 응, 근데 너무 크다. 형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어야 해. 크게 한 입에. 그러더니 형부도 한 입 가득 쌈을 싸서 먹었어요. 저는 삼겹살이 맛있긴 했지만 고기를 직접 굽는 게 좀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고기 요리는 식당에서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구워서 먹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형부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첫째 형부는 아침마다 언니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둘째 형부는 주말마다 요리를 해서 언니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셋째 형부는 퇴근 후에도 항상 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이상하다,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일본에서는 집안일을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한국 형부들은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내를 엄청 챙겼어요. 형부들, 왜 이렇게 다정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둘째 형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가족이니까. 정말 당연한 걸까? 저는 형부들의 모습이 점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온 첫날, 저는 많은 걸 경험했어요. 빠르고 깨끗한 공항, 편리한 대중교통, 맛있는 한국 음식, 다정한 형부들. 처음에는 한국이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한국이 신기하고 매력적인 나라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건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여행일 뿐이야. 나는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한국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여행자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편리하고 음식이 맛있고 형부들이 다정하다는 건 인정했지만 이곳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카에데, 오늘은 같이 카페 갈래? 미유 언니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카페? 응. 우리 동네에 분위기 좋은 카페가 생겼거든.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계속 졸랐어요. 진짜 예뻐. 한국은 카페 문화가 엄청 발달했어. 커피도 맛있고 디저트도 예술이야. 한국 카페가 얼마나 다르다고 그러지? 저는 궁금해졌어요. 결국 언니를 따라 나섰어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 분위기?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벽에는 예쁜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일본 카페는 주로 심플하고 조용한 분위기인데 여기는 뭔가 더 따뜻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어때? 괜찮지? 미유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확실히 분위기는 좋네. 우리는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녹차 라떼 주세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그리고 뜨거워. 제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입은 남자가 서둘러 티슈를 들고 왔어요. 괜찮으세요? 그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털어봤어요. 다행히 커피를 쏟은 건 아니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제야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눈빛이 깊고 키가 크고 뭔가 강인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따뜻했어요. 손에 안 묻었어요? 그가 다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그 남자는 민혁이라고 했어요. 미유 언니가 나중에 알려줬어요. 카에데, 아까 그 사람 경찰 특공대래. 뭐? 진짜야. 되게 강한 사람인데 평소에는 엄청 착하대. 경찰 특공대? 저는 한 번 더 민혁의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강한 인상이었지만
아까 저를 걱정해 주던 눈빛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뭐야? 나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냥 커피를 쏟을 뻔한 거였잖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민혁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왔어요. 한국 거리를 좀 더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남자를 다시 만났어요. 카에데 씨?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 민혁 씨? 민혁은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숨을 약간 헐떡이며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산책 중이었어요. 그는 웃으며 물었어요. 이 근처에 맛있는 호떡집 있는데 먹어볼래요? 저는 원래 이런 제안을 받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작은 노점 앞에 섰어요. 사장님이 호떡을 노릇노릇하게 구우면서 말했어요. 자, 호떡 2개 나왔어요. 민혁이 호떡 하나를 건네줬어요. 조심하세요. 엄청 뜨거워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우와, 이거 엄청 맛있어요. 안에 꿀이 가득하고 바삭하면서도 쫄깃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민혁을 쳐다봤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 괜찮죠? 네, 진짜 맛있어요. 저는 한 입 더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혁이 제 얼굴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카에데 씨, 입에 꿀 묻었어요. 어디요? 저는 급하게 닦았는데 민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 여기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제 입가를 가리켰어요.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뭔가 달라졌어요. 한국 거리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한국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민혁과의 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게 뭐지? 나 왜 이러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답을 알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한국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혁과 함께 먹었던 호떡의 맛이 떠올랐고 문득 거울을 보면 그가 가리켰던 제 입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이게 뭐지? 한국은 단순히 언니들이 사는 곳일 뿐 제가 좋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한국이 편안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언니들과 형부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카에데, 한국 생활은 어때? 첫째 형부가 물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둘째 형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혹시 우리처럼 다정한 한국 남자들이 마음에 든 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국이 조금 편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셋째 형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한국은 생각보다 정이 많은 나라야. 정? 응.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를 정말 소중히 여겨.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민혁이 떠올랐어요. 민혁도 그런 걸까? 뜻밖의 연락. 다음 날 핸드폰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카에데 씨. 혹시 오늘 시간 있으세요? 뭐지? 민혁이 왜 연락한 거지?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시간 있어요. 왜요? 좋은데 보여주고 싶어서요.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 저는 민혁과 2번째 만남을 갖게 됐어요. 민혁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우와, 강이 정말 넓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일본에서도 강이 있는 곳은 많지만 이렇게 여유로운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여기 오니까 기분 좋죠? 민혁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생각보다 좋아요. 우리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민혁은 저에게 한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강을 정말 좋아해요. 여기는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 많고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자주 와요. 그렇구나. 일본에서는 이런 분위기의 공원이 흔하지 않아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아트! 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면서 얼굴을 덮었어요. 그 순간 민혁이 손을 뻗어서 제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줬어요. 조심하세요. 바람이 세네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지 이 느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혁과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카에데 씨, 일본에서는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감정을 표현하는 걸 조심스러워해요. 좋아해도 바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천천히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한국은 반대예요. 좋아하면 바로 말하는 편이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다정하다는 말이 맞나 봐요. 아마도요. 근데 카에데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머뭇거렸어요. 나는 어떤 스타일이지? 그동안 저는 연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민혁 앞에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꾸 한국에서의 생활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형부들은 정말 다정했고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한국에는 따뜻한 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혁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지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나. 한국에서 살아도 괜찮을까?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절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혁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 언니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물었어요. 카에데,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모르겠어. 표정이 좀 부드러워졌어.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에이,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제 스스로도 알 것 같았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마음에 들고 있어. 하지만 정말 한국에 남아도 괜찮을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민혁을 만난 이후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요즘 저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왜 자꾸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까? 언니들과 형부들의 따뜻한 가족 분위기, 한국 사람들의 다정함과 정이 많은 문화, 그리고 민혁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행복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살겠다고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내 삶은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더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어느 날 엄마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카에데,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어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한참 후에 말씀하셨어요. 카에데야, 혹시 너무 오래 있진 않을 거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응, 너도 알잖아. 언니 셋이 다 한국에서 살고 있잖니. 너까지 한국에 남으면 우리 둘만 일본에 남게 돼. 엄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너만큼은 일본에서 살아주면 안 될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면 부모님이 외로워지는 거잖아. 그날 밤 저는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혁 카에데 씨, 오늘 밤 산책 어때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누구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나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밤이라 그런지 바람이 시원했어요. 카에데 씨, 무슨 고민 있어 보여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길 바라세요. 민혁이 잠시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요, 당연한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부모님도 거기에 계시는데 그런데 요즘 한국이 좋아지고 있어요. 민혁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긴 한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제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걸까요? 그 순간 민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카에데 씨, 저는 카에데 씨가 어디에 있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카에데 씨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지? 그날 이후로 저는 더 깊이 고민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책임감.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익숙해지는 현실. 그리고 민혁과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 나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부모님의 반대가 아니라 제 스스로의 마음이었다는 걸.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며칠 후 언니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혁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혁 카에데 씨, 내일 잠깐 시간 괜찮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민혁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 그 문자를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민혁이 제게 고백하려는 걸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나 정말로 한국에 남고 싶을지도 몰라. 하지만 정말 이 결정을 내려도 괜찮을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일이 되면 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민혁을 만나면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정말 한국에서 살겠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만약 민혁이 정말로 저에게 고백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게 복잡하게 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로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걸까? 부모님을 두고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걸까? 민혁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오늘이 제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민혁과 만나기로 한 곳은 우리가 처음 같이 호떡을 먹었던 길거리였어요. 하에데 씨, 멀리서 민혁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걸어갔어요.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민혁은 저를 보고 살짝 웃었어요. 하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왜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민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카에데 씨, 사실 저 요즘 고민이 많았어요. 네, 카에데 씨가 일본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자꾸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요? 그 순간 민혁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 카에데 씨를 좋아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카에데 씨가 떠오르고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카에데 씨가 한국에서 계속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요. 저랑 같이요.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를 만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나까지 한국에서 살면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실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혁 씨, 저도 민혁 씨랑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되죠? 네, 그 순간 민혁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카에데 씨, 저는요, 카에데 씨가 어떤 선택을 해도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에데 씨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부모님은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까지 한국에 남겠다는 거야? 네,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 생활이 편해졌어요. 그게 이유야? 아니요. 사실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엄마와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제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해줘요.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카에데야,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도 너무 외롭지 않게 가끔 일본에 와줄 수 있겠니?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당연하죠. 엄마, 아빠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그냥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카에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도 응원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저는 민혁을 다시 만났어요. 결정했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크게 웃었어요. 네, 저 한국에서 살 거예요. 그 순간 민혁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응, 부모님도 결국 허락하셨어요. 대신 가끔 일본에 가기로 했어요. 민혁은 환하게 웃더니 저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카에데 씨, 아니에요. 저야말로 민혁 씨가 제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이제 한국은 저희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사랑도 여기 있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일본과는 다른 문화도 있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부모님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여전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행복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